요령들이 많아요. 현미밥을 먹으라 그러면요. 뭐 깔깔해요. 그렇지. 저런 분명히 깎아달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밥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신쌀밥을 한번 해보시고 현미밥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신쌀밥이 끓을 때는 죽 끓는 냄새가 그렇게 안 나요. 그런데 현미밥을 새벽에 6시에 되게끔 해놓고 10시에 밥을 해놓고 그 다음에 6시에 맞춰놓고 잠을 잔다. 6시에 밥이 끓으면요. 그 냄새는 말이야. 온 천지의 향기가 그윽해요. 경험해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구수한 냄새가. 굉장히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일본 놈들이 러일 전쟁 때 쌀밥만 싣고서 간 일본 놈들은 각기병에 걸려가지고 대다수가 죽었어요. 각기병은 아이캔트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요. 갑자기 건강한 젊은 병사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면 아이캔트 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저물러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와요. 일본 본토에서 의사들이 옵니다. 한 의사는 이것이 각기균의 기인에 따라고 봐요. 각기균에 의한 전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의사는요, 한각기 인자라는 것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판단을 해요. 한각기 인자. 좀 어렵나요? 각기병을 막을 수 있는 인자가 있는 어떤 식품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두 의사가 공통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전염병이다. 하나는 한각기 인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각기 인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일본에 다시 가서 자루에다가 가루를 담아가지고 옵니다. 가루를. 그래서 그 가루를 밥에다가 쌀밥에 타가지고서 병사들을 먹이니까 불과 며칠 만에 병사들이 다 일어나서 털고 일어나요. 그게 가루가 뭐냐면 등교예요. 등교가 뭡니까 여러분들? 농수 사람들은 등교를 안 해요. 그 시설 조성할 때 나오는 가루예요. 일명 미강이라고도 하죠. 쌀눈이라고도 하고 배아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강유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시나요? 미강유? 쌀을 조정할 때 이게 등교가 나와요. 쌀개가 나옵니다. 그 쌀개를 밥에다 뿌려가지고서 먹이니까 병사들이 다 털고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신쌀밥을 먹잖아요. 이거 독약이에요, 독약. 그래서 신쌀밥에 탄수화물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요, 비타민 B1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티아민에. 그런데 그게 쌀 눈에 있다 이겁니다. 쌀 눈에. 쌀 눈에 있어요. 쌀 눈에 있는데 우리가 이 쌀 눈을 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반이라는 제품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바보 같은 놈들이 바보 같은 짓을 또 하냐면 말이에요. 햇반을 보게 되면요, 쌀눈을 묻혀놓은 밥이 나왔어요. 쌀눈을 묻혀놓은 밥이. 그래서 그 밥을 보면요, 신쌀에다가 눈이 이만하게 요만하게 못했어요. 왜 그걸 먹냐 말이에요. 그걸 먹. 그리고 또 쌀이 나왔는데 말이에요. 생쌀이 나왔는데 눈만 묻혀놓은 쌀이 나왔어요. 눈만 묻혀놓은 쌀이 나왔어요. 근데 그 쌀의 주의사항이 뭔지 아세요? 쌀눈이 떨어지니까 빡빡시지 마세요. 그런데 현미는 말입니다. 현미쌀을 제가 씻잖아요. 이제 아주 술 먹으러 가니까 밥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은. 쌀뜨물이 안 나와요, 별로. 그런데 여러분들 신쌀은 말입니다. 쌀뜨물이 겁나게 나와요, 겁나게. 그리고 저는 실제 해보지 않았는데 참새한테 뿌린대요. 신쌀하고 현미쌀하고요. 참새들이 현미쌀부터 먼저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미쌀 다 주워 먹은 다음에 백미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보진 않았거든요. 언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밀가루하고 두 가지를 뜯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밥을 가져나가 이제 아침에 두 끼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겨울엔 도시락을 못 사요. 추우니까. 그래서 여름엔 도시락을 사면 공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노숙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에 밥을 가져나가고 이렇게 가져나가요. 이게 상당히 작은 글자에 현미밥을 가져나갑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또 밥을 끓여놓진 않아요. 당연히 저는 이걸 먹을 테지만 식당에서 밥을 갖다 줄 때까지 이걸 끓여놓지 않습니다. 이걸 끓여놓으면 식당에서 싫어해요. 그리고 말이 많아요. 어제 아프냐고 그런다고. 걱정하듯이 와서 이래요. 담요 있으시구나. 그래서 밥을 완전 줄 때까지는 절대 집밥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럼 밥을 갖다 줘 그때부터 이제 슬슬 가방에서 이제 이걸 꺼내죠. 그래서 요 밥을 제가 먹고 이 쓰레기를 감쌉니다. 버리진 않아요. 네. 저녁 때 되면 다시 얘를 먹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얘와 같은 쓰레기가 또 담기겠죠. 그럼 제가 이거를 가지고 집에 가서 밥통을 여기서 갖다가 기분 나쁜 듯이 휙 던져놓으면요. 우리 쌍둥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들이 밥통을 딱 열어보고서 아이고 이게 얼마만에 그런 쌀밥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놈들이 퍼서먹고 식사를 여기다 붙이고 있다가 저한테 두드려맞고 그러거든요. 두드려맞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기호식품으로 이걸 주는 거예요. 기호식품으로. 우리가 기호식품이 뭡니까? 술하고 담배 놨으니까 술하고 담배. 술하고 담배 먹고 피듯이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걸. 근데 여러분들은 술당 노상이걸 먹고 있잖아요. 그래놓고서 뱃살을 아까 움켜쥐고서 울고불고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순간 이후로 밥만 먹고 밀가루를 끊는다. 한 달만. 이렇게 해야지 한 달. 한 달씩은 줘야지. 평생 그러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한 달 그러면요. 그래. 한 달 한번 해보자. 저 사람은 초등학교 때도 먹던 술을 4년만 끊고서 올라가는데 한 달을 해보자. 이런 자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구 형들이 대가 나온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 합니다. 아 정말 우리 박강사 말 듣고서 한 달 만에 좋아졌어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분들이지만은 남성분들은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 스태미너도 중요하거든요. 스태미너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리고 기운이 납니다. 그리고 이건 체지방 전환율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체지방 전환율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걸 먹었을 때 금방 우리 저기 어머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밀가루 있지 않습니까? 분식이요. 그 밀가루를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밀가루 먹었을 때 배가 빨리 꺼지지 않나요? 빨리 꺼지죠. 여러분들 라면을 한 봉지 사세요. 그래서 라면 뒤에 열량을 한번 보십시오. 500이 넘어가요. 500kcal가 넘어갑니다. 라면 한 봉지에 열량이 500kcal가 넘어가요. 그런데 현미밥이나 쌀밥이나 칼로리는 비슷해요. 210g 정도 됩니다. 밥 한 공기가 210g 정도 돼요. 우리 영양사님 밥 한 공기의 열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300칼로리. 아니 영양사님 여쭤봤는데 대답이 여기서 300칼로리가 맞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께 제가 얘기합니다. 300칼로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현미밥이나 쌀밥이나 같은 무게의 열량은 비슷해요. 오히려 현미가 약간 더 높게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본 이유가 그런데 얘는 말입니다. 아까 밀가루 말씀드린 밀가루가 열량이 높다 이건데 그런데 500 라면 한 공기 여러분들 라면 한 공기 드셔보세요. 몇 젓가락 안 됩니다. 맞죠? 네. 저도 라면을 물에 쏟아서 먹긴 하는데 진짜 몇 젓가락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500kcal가 된다는 얘기예요. 금방 배가 고프거든요. 현미밥도 마찬가지로 현미밥은 300kcal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라면은 금방 배가 고파요.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500kcal는 금방 배가 고플까? 열량은 높은데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쓰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뇌에서는 포도당이 들어와야지 인지를 합니다. 음식이 돌아가는 것을. 뇌는 포도당을 써야 유일하게. 그래서 탄수화물을 받아야 돼요. 갈색 탄수화물을 받아야 됩니다. 갈색. 그런데 이런 쌀밥을 먹게 되면 뇌에서는 뇌까지 포도당으로 가지 못하고 체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뇌에서는 음식이 들어온 거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라는 느낌을 계속 시그널을 계속 주게 돼서 계속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굉장히 뚱뚱한 사람들이 계속 음식을 먹는 이유는 뇌에서는 에너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게 굳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만약에 현미밥을 먹었다라고 하면요, 뇌에서는요, 그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아요. 그때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쌀밥을 먹은 애들이 있고 굶은 애들이 있고 현미밥을 먹은 애들의 학업 성적을 조사해 보게 되면요, 현미밥을 먹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미식을 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텔레비에 그런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쌀밥 먹은 사람과 현미식을 한 사람들 몸무게 변화 같은 거 애들이 다 쓰입니다. 그래서 현미식사를 하게 되면요, 그리고 현미식사는 여러분들이 쌀밥처럼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저작을 많이 먹고 저작이 뭡니까? 많이 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씹을 때 포만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20분이 지나야지만이 포만 중추를 건드려가지고 식욕을 좀 억제를 해요. 그런데 이 쌀밥의 밀가루는 정제된 것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너무 빠르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얘기죠. 인슐린 쓰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요. 인슐린.
이것은 뭐냐? 분명히 탄수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스물스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군것질 좋아하지 않습니까? 과자 하나, 떡 하나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해요.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 라게란섬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스물스물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췌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 중에 베타세포는 불과 이 사이즈 5%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결국 인슐린이 나와요.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습관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떡은 절대로 여러분들 좋은 식품이 아닙니다. 떡이 뭐가 좋습니까? 떡이 우리나라 식품입니까? 떡이? 실살 빻아가지고서 설탕 뿌려서 된 게 떡이면 그게 음식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절구에다가 맵쌀을 넣고 까불려가지고요. 현미를 갖다가 그걸 밥을 해가지고서 다시 쪄가지고 콩고물에 불려가지고서 칼로 따다다다 썰어냈단 말입니다. 그건 떡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살로 거기다 설탕을 구성한 게 그게 무슨 그건 절대 공식품이 아니에요. 떡 같은 경우는. 똑같은 떡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슐린 쓰는 습관을 우리 중요시 관건입니다. 인슐린을 쓰는 습관을 무조건 줄여서 췌장의 베타세포를 쉽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당뇨에 걸리면 무섭습니다. 당뇨에 걸린 족부 괴절하는 병이 와. 손발이 썩거든요. 눈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우리 몸이 그 사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 손발하고 눈은 포식기관이에요. 포식기관. 뭐냐? 동물을 잡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고 살았던 얘기예요. 그러면은 손발이랑 눈을 보고 손발로 잡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물을 막 달려갈 동물은 우리가 인간이 입으로 무슨 없잖아요. 손발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소변으로 풍성이 빠져버리거든요. 풍성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과잉으로 인해서 영양분이 빠져나갈 것 같으면 더 이상 동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식기관을 망가뜨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족부 괴절을 오게 합니다. 손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오그라집니다. 손발 썩어 들어가고 이 망막을 망가뜨려가지고 눈을 못 보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이 영양섭취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쭉 한강변 같은데 이렇게 무광천 같은데 이렇게 걷다 보면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와요. 앞에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죠? 와서 이런 분들이 와서 서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셨죠, 여러분들? 이분들 이거 왜 합니까? 이분들이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몸에서 이거 왜 시키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초신경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말초신경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초신경이라고 하면 손끝, 그 다음에 발끝, 남성분들의 꼬추끝이 말초거든요. 거기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이걸 하게 만들어진 몸입니까? 자동으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쓰레기를 우리가 먹고 있다 얘기예요. 이런 쓰레기를. 자, 이거 제가 아침 식사를 한다는 것을 카톡에 올리니까요. 이거 오스트리아 사는 분이 저랑 카톡에 친구 맺었거든요. 여러분들 제 명함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저랑 카톡 친구 하시면 이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시는 분이 이거 오스트리아에 나는 식자재로 만든 거예요. 아침을. 아,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땅콩을 껍질에 몰았더니 이거 껍질에 누에고치 같은 거 이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아, 못 먹겠다 그래서 어떻게 먹었냐니까 이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갈색 껍질만 먹지 말라. 땅콩 껍질은 녹지 않거든요. 이게 불수용성이에요. 여러분 땅콩을 껍질째로 물에 떨고 보세요. 땅콩 껍질이 불어요. 물에 녹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껍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는 수분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장에서. 변형을 늘리지 않습니까? 그럼 변을 느끼기 위해서 변비를 예방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껍질을 툭툭툭 까서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껍질째 드세요. 항상 전체 식품을 드시는 거예요. 전체 식품. 전체. 통째로 먹는 거예요. 전체 식품. 뿌리까지, 껍질까지. 사과도 마찬가지 껍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과가 이렇게 생각하실게요. 사과가 자기 살을 왜 줍니까? 우리 어머니, 사과가 자기의 살을 왜 내어줍니까? 사과가 자기 살을 내어줄 때는요, 자기의 씨를 퍼뜨려달라고 자기 살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씨를. 그래서
씨가 익을 때쯤 돼서 사과도 향기를 뿜어내기 시작해요. 풋사과일 때에는 자기의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거든요. 그래서 풋사과는 쉬워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이나 인간이 안 건드려요. 그런데 이제 성장했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가 됐어. 씨는 살려야 되겠고, 그럴 때 사과는 이제 향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날 잡아먹으라는 뜻이거든요. 식물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식물이 거저주질 않아요.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무엇인가를 죽여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할 때 먹는 걸, 모든 먹는 걸 보십시오. 다 죽인 겁니다. 다 죽인 거예요. 눈앞에 있는 돼지를 목줄로 죽인 것뿐만 아니고 다 죽인 겁니다. 물만 죽인 게 아니에요. 물 외의 것은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과를 먹어도 사과를 죽이는 것이고, 제가 현미밥을 먹어도 생명 4,000개를 죽이는 거예요. 저게 4,000개 정도 되거든요. 처분이 안 왔어요. 그때 어쩌다 밥 한 공기 쌀을 씻는데 한 4,000개 나오더라고요. 4,000개 생명을 제가 죽이는 겁니다. 죽여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겁니다. 숙명적으로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돼지나 소고기를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아까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하니까 다 손 들는다. 몇 분은 망설이도 안 들었는데, 돼지는 그럼 왜 줍니까? 자신의 몸을요. 소는요. 자기의 새끼를 잘 보살펴달라는 걸 주는 겁니다. 우리가 소나 돼지, 어미를 잡아먹지 새끼를 잡아먹지 않잖아요. 돼지 새끼가 하는 걸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송아지 잡아먹지 않잖아요. 물론 제주도에서는 애젖도 먹고 하긴 하지만 통상 봤을 때 컸을 때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것은 돼지와 소와 우리 인간이 어떤 무언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나를 먹어라 대신에 내 새끼를 잘 보살펴달라는 약속을 하고서 돼지가 자기 몸을 주는 건데, 우리가 그 고기로 배를 채울 일입니까? 우리가 호랭입니까? 우리가 사자예요? 초식동물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용감불생하게 우리는 잘 먹습니다.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버티고 여기까지 인류가 살아남은 것이거든요. 여성분들이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학생들도 그렇죠. 제가 이제 저한테 주시는 시간이 몇 분까지인가요? 아, 그런가요? 지겨우시면 좀 괜찮으신가요? 여자 남자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 남자 얘기. 그것과 음식이 상관이 있거든요. 자, 여자 얘기 좀 하시죠. 남자분들 여자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죠? 여자분들도 남자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40이 이제 쌍둥이 키우는 아빠지만은 사실 어디 가서 예쁜 여자가 보면 쳐다봅니다. 보거든요. 좀 봅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은 걸려요. 여자친구한테 걸려요. 같이 길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 걸립니다. 저도 와이프한테 많이 걸려요. 인간이 뭘 보냐고 그러면 미안해. 심지어 이제 바닷가에 이제 가면 선글라스 끼고 여자들도 좀 보고 그러면 딱 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때 해요. 예쁜 여자가 걸어오면 와이프한테 양해도 구합니다. 저 여자를 좀 보게 놀라고 지금. 그럼 좀 그래 그러고 보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이 말입니다. 멋진 남자를 볼 때 잘 안 걸려요. 남자친구여서 갔더니 남자가 보는 거 여자가 보는 잘 안 걸립니다. 여자는 이 시야가 넓어요. 남자들은 집중을 합니다. 빨리 봐요 여자분은. 사각을 다 봅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은 우리가 인류가 250만 년 동안 그럼 우리 그 유전자가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수렵과 채집생활을 했어요. 그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사냥을 하러 가야 돼요. 여자들은 동굴에 남아서 애들을 봅니다. 사냥을 하러 갈 때 남자들은 집중을 해요. 밀림을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사실 동물을 잡을 재간이 없어요. 이 몸으로 뭘 잡겠습니까? 그냥 돌아다니다 오는 거예요 집에. 동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여자들은 그때 뭘 하느냐? 애들을 봐요 동물 안에서. 근데 이제 동물 밖에 나가서 여자들은 채집을 합니다. 채집을 해요. 뭐 나물도 뜯고 이렇게 애벌도 줍고 이렇게 채집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자들은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애들이 어디 멀리 가는 것도 봐야 되고 맹수가 오는 것도 봐야 되고 자기 남편이 사냥감을 미고 오는 것도 봐야 됩니다. 여자들은 동서남북을 다 봐야 돼요. 사각이 여자들은 발달했어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자들은 운전을 할 때 말입니다. 여자들은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갈 때 절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자기 차 옆구리를 받치지 않아요. 여성들은요. 옆에서 오는 차들을 피해가지고 솟아같이
사거리를 빠져나가면 대신 앞차를 들이받아요. 그냥 이 앞뒤거리 공간을 잘 못해요. 여성분은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타깃에 이렇게 집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밀림을 다니다가 새 한 마리를 발견하면 그 타깃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남자들은 말을 잘 안 해요. 동물 몇 대가 여러 명이 나가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하면 시끄러우니까 항상 조용히 해야 돼요. 남자 세계는 조용히 합니다. 남자들은 말을 잘 안 해요. 여자들은 2만 마디의 말을 해요. 동물 속에서 하루에 살면서 여자들하고 애들하고 살면서 2만 마디의 말을 해야 됩니다. 현대 여자들은 외로워요. 집에 혼자 남으면. 그래서 이제 전화가 걸려오면 이제 한 시간씩 붙잡고 전화도 하고 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30분 만에 끊으니까 남자가 대견해가지고 오늘 왜 전화 일찍 끊냐 했더니 여자가 하는 얘기가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여자들이 이제는 채집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마트가 생깁니다. 마트가 생겼는데 마트에 여자들이 딱 가니까 채집 유전자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마트에 딱 가서 보는 순간에 그동안 내가 채집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여자들은 마트에 가면은 상당히 그 쇼핑 같은 끌고서 몇 시간씩 다니는데 남자들은 지겹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때 수렵의 본능이 발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회코너에를 갑니다. 그럼 그때 유전자가 깨는 거예요. 광어가 살아있는 걸 보면 저거 내가 옛날에 찍어가지고서 잡아갖고 그래서 얼른 떠달라고 해요. 광어를 떠달라고 합니다. 뜨면 남자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동물을 하나 잡았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굶고 있는 와이프하고 애들을 먹여주는 생각이 발동을 해서 그때부터 남자들은 집에 갈 생각밖에 안 해요. 마트에 가서 회를 하나 뜨면. 그래서 외국에서는 남자들을 보관해주는 방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두바이에 가보면은 전부 남자들끼리 노릇함밖에 안 나가지고 여자들은 카드고 며칠 더 오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남자들은 또 동굴의 입구에서 잡니다. 항상 동굴 입구에서 잡니다. 맹수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시대에서 남자들이 안방에 잠이 들 때 말입니다. 안방에서 애하고 와이프하고 잠이 들 때 남자들은 문 쪽에서 잠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문 쪽에서.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에 동굴에서 입구를 지키던 습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일부 아저씨들께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글쎄 강사님 안방 문 앞에서 잠들고 싶어 하긴 하는데 저도 그거는 와이프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체리 유전자가 여성분들한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항상 어디 갈 때도 말입니다. 채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다녔을까 옛날에? 바구니를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산에 특히 여성분들 이제 관광버스 타고 올라가면요. 잠깐 화장실 가라고 배려주면요.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뭐 하나 이렇게 보면요. 산에 올라가서 죄다 여자들 앉아가지고 호미로 나무를 캐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뭐냐. 옛날 그 DNA가 발현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남자들도 같이 가가지고서 나무를 캐진 않아요. 남자들은 그걸 안 했단 말이거든요. 남자들은 주로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멧돼지가 내려오면요. 도심에 총 들고 쏘러다니는 게 누굽니까? 여자가 쏘러다니니까? 남자들이 쏘러다니잖아요. 그리고 낚시를 즐기는 게 남자니까 여자들이가 주로 즐기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깐난 애기들 말입니다. 총하고 인형하고 깐난 애기를 줘보세요. 남자들은 총을 잡아요. 여성들은 인형을 잡거든요. 그게 뭐냐면 학습을 했나요?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유전자. 그래서 그 유전자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행동들을 해요. 전철에서. 이거 제가 전철에서 도철합니다. 도철. 여성들은 전부 이런 걸 갖고 다닙니다. 여자분들은 가방이 다 커요. 남자분들이 이런 걸 들고 다니진 않아요. 잘. 이게 모르면요.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들고 뭐 쇼핑백도 들고 뭐 아주 전 재산을 다 나와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가방이 크지 않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벌써 우리는 망태기를 저 여자들은 망태기 같은 거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변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예전에 먹던 음식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햄버거가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햄버거 저는 좋아하시죠? 맛있잖아요. 햄버거가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동식물의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죠. 동식물의 구분이 어렵죠. 소세지는 뭡니까? 동물? 소세지도 동물이 아니죠. 소세지도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래야 뭉쳐지거든요. 잡고기만으로는 뭉쳐지지가 않아요. 동식물 구분이 어렵고 피자도 마찬가지로 뭐 동물성 기름도 들어가 있고 말이야. 토핑에도 고기가 있고 역시 동식물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고구마는 뭡니까? 식물. 그다음에 돼지고기는 뭡니까? 동물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동식물의 구분이 명확한 것만 먹으라고. 향은 동식물의 구분이 명확한 것만 먹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의 원료가 섞여서 하나의 음식이 된 것을 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피자에는 한 300가지 정도의 성분이 들어간다고 해요. 피자 300가지. 정말 오묘하고 절묘한 맛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맛있으니까. 네, 맛있으니까 좋아할 수 있죠. 선물을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건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한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름지고 단 음식을 좋아합니까? 우리 인류가 굶어왔다는 데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250만 년 동안 굶어왔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아시겠지만은 50년 전만 하더라도 굶어 살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먹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의 공통점이 뭡니까? 구경에서는 기름지고 단 음식의 공통점이 뭡니까? 칼로리가 높다라는 것이죠. 답이 나왔죠. 굶어오는 우리 몸에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본능적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원하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왜 단 것이 먹고 싶나요? 기름지게 먹고 싶고. 스트레스는 뭡니까? 위협이죠. 우리가 250만 년 살아왔습니다. 그럼 250만 년 동안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는 뭔가요? 위협은 뭔가요? 동물과 다른 종족의 우리를 공격할 때거든요. 대부분 스트레스는 그겁니다. 뭐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줬을까요? 남편이 대부분의 위협이라는 것은 동물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것이 위협이었을 거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열량을 힘을 낼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달려거나 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는 그겁니다. 체지방 전환율이 높은 음식 두 가지를 피하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생에 어떠한 그런 기준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을 실천하신 분들은요. 자기 보상 차원에서 라면도 드시고 합니다. 저는 라면을 이제 몰래 숨어서 먹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스프를 안 넣고 라면을 먹습니다. 여기 지금 없거든요. 제가 스프를 저는 넣지 않아요. 이건 아주 유명해요. 저는 떡라면을 대신 먹습니다. 떡라면은 계란도 풀고 이제 조금 넣쳤습니다. 파도 넣고요. 그래서 이제 VC에 들어가면 떡라면 주시는데 스프를 넣지 마세요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지 병 걸린 사람들은 알아요. 신장 수술 받은 사람들이 스프 없이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사람 끓여주는데 끓여내야 왔는데 짜요. 짜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종업원한테 물어봐요. 왜 짜냐고 하면 종업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싫어하거든요. 이럽니다. 주인이 소금을 넣어서 끓여주라고 했다 이거예요. 저 사람 김치 많이 먹어요. 라면을 싱겁게 끓여주면 저 사람이 김치 많이 먹을 거니까 분명히 김치는 아깝잖아요. 그걸 종업원이 저한테 기뜸을 해줘요. 주인이 김치 많이 먹고 소금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식당밥이 그런 거거든요. 식당밥이 그런 거. 저는 그 라면을 끓여내면 저는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밀가루나 어떤 계란의 고소한 맛 같은 것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염분, 나트륨 2000mg 되는 스프를 넣어버리면 그런 실제 음식의 맛은 우리가 못 느끼고 그냥 짠 맛으로 먹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코올과 나트륨은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역시 이물질이거든요. 더 이상 지방 배설하지 않아요. 특히 밤에 라면을 먹었을 때는 짜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항상성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물을 땡깁니다. 물을 땡기는데 그래서 물을 땡기면 누워 잔단 말이에요. 밤에 라면을 먹고 자면요. 낮에 라면을 먹은 사람들은 얼굴이 붓질 않아요. 그런데 밤에 라면을 먹고 자는 사람들은 얼굴이 붓는 걸 경험을 합니다. 짜게 먹고 자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어떤 원리냐?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 뇌 얼굴에 우리 뇌는 영양분의 혈액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한 20% 받아요. 그러면 밤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혈액이 얼굴을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결국은 퉁퉁 부어져 아시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부종입니다. 부종. 비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요. 부종. 부종 비만입니다. 여성분들 허벅지 이런 데 같은 게 부종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부종이 심해지게 되면 셀룰라이트가 오게 되면 셀룰라이트 이제 울퉁불퉁 셀룰라이트가 오게 돼요. 그 셀룰라이트가 오게 되면 그건 정말 비관적입니다. 그 문질르거든요. 이런 걸 막 문질른다고 셀룰라이트. 그래서 그거는 섬유화된 혈관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 짜게 드시면 여러분은 아니에요. 신장이 무리가 뿐 아니라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지 않습니다. 셀룰라이트가 오면 여러분들 특히 반바지나 비키니 입을 때는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보기 흉하거든요. 지방세포로 혈관이 이렇게 에워싸거든요. 아까 그 패턴 여자들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지방세포라는 게 한 500억 개가 있어요. 60조 개 중에 세포 중에. 근데 그 지방세포는 500억 개가 있는데 이게 쌀알만하게 커져요. 여러분들 상상해 가세요. 세포가 얼마나 작습니까? 쌀알만하게 커지거든요. 근데 이게 커졌다가 한번 줄어들잖아요. 살 빼가지고 줄어들지 않습니까? 항상성의 원리가 거기서 통한다는 거예요. 항상성의 원리가. 원래 상태로 가고 싶어요. 굉장히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풍선을 불 때, 최초의 풍선을 불 때 힘들잖아요. 근데 불었던 바람바지 풍선 또 불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살이 쪘던 사람은 살을 뺐다 하더라도 다시 원리로 가려는 노력을, 그 풍요로움을 우리 몸에서는 절대 잊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쓰는 법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지방이 축적된 적이 없었거든요. 250만 년 살면서 이제 50년 빈곤이 풍요로 바뀐 것이 50년도 안 됐고, 그 풍요가 과잉으로 바뀐 게 이제 50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말입니다. 지방을 저장하는 방법만 알지 지방을 쓰는 방법을 우리 몸은 몰라요. 앞으로 몇십만 년, 몇백만 년 흐르면 그때는 또 달라질 겁니다. 그때는 지방을 쓰는 법을 우리 몸이 스스로 체득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인류학자나 우리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는 말입니다. 가장 뚱뚱한 최초의 인류예요. 가장 많이 먹는 최초의 인류고. 저는 좀 놀랐을 겁니다. 저렇게 안 움직이고 저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을 처음 봤거든요.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운전해가지고 회사 와가지고서 지하주차장에 차 대놓고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거든요. 집에 갈 때는 마찬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집에 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사람이 우리가 2000kcal 식사를 하기 위해서 3000kcal 에너지를 썼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식구가 2000칼로리씩 먹으면 8000칼로리란 말이에요. 열을 치면 8만 kcal거든요. 8만 kcal를 주부가 마트에 가가지고 카트 끌고 다니면서 200kcal만 소모하면 8만 kcal의 그 음식을 장만해 올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덫에 걸린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덫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름진 음식 다른 음식이 먹고 싶다 이겁니다. 저도 막 먹고 싶어요. 치킨을 시켜서 우리 쌍둥이들하고 와이프가 이제 밑에 층사는 천안 불러가지고 맥주를 먹고 있으면 저는 옆에서 이제 에버레처럼 양배추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먹고 있으면 저는 이제 저거 정말 환장하겠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말입니다. 가서 넌지시 물어보죠. 맛이 어떠십니까들? 그리고 이제 비누장갑 끼고 가가지고 이제 뜯어가지고 쌍둥이 입에 좀 넣어주죠. 껍데기는 배제하고. 그러면 쌍둥이가 한다는 얘기가 저 껍데기 좀 먹고 싶은데 이러거든요. 껍데기를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가 왜 먹고 싶냐 말이에요. 왜 먹고 싶겠어요? 밀가. 기름지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바삭바삭한 얘기예요. 그럼 왜 바삭바삭한 맛은 왜 좋아할까 말이에요, 우리가? 왜? 식감. 그래. 그 식감을 우리가 그러면 역시 유전자의 바삭바삭한 것을 좋아하는 유전자다. 곤충을 먹다 이겁니다. 곤충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우리 인류가. 곤충의 껍데기는 젤라틴이거든요. 키토산이구나. 죄송합니다. 키토산이에요. 키토산이 함유되어 있는 그 곤충의 껍질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껍질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바퀴벌레 여러분들 드셔보세요. 바퀴벌레 볶아가지고. 바삭바삭한 맛이 난다 이겁니다. 옛날에 그냥 슬쩍 거슬게 먹었겠죠. 껍질이 바삭바삭한데 우리 인류가 그 바삭바삭한 곤충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메뚜기 볶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메뚜기가 물렁물렁해 보세요. 먹겠어요? 맞죠? 저는 메뚜기 잡아서 볶아줘요. 제가 양평에도 조그만 논을 짓는데 거기 메뚜기 잡아서 이렇게 볶아줍니다. 메뚜기 잡아서 페트병에 넣었다가 프라이팬 달궈가지고서 뚜껑 닫아놓고서 메뚜기 한 마리씩 집어넣거든요. 갑자기 그러면 막 도망가게 한 마리씩 집어넣어요. 한 마리씩.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금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면은 그걸 바삭바삭한 맛에 먹거든요. 근데 그걸 물에다가 부어 끓이면 그거 어디 먹겠냐. 벌도 볶아 먹기도 하거든요. 그 바삭바삭한 식감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다 이겁니다. 남아있어요.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동시에 기름지고 달고 바삭바삭하고 우리 식품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들면 우리 여러분들은 환장하고 달아부터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얘가 프렌치 프라이예요. 프렌치 프라이입니다.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이에요. 기름지고 바삭바삭한 먹습니다. 자, 저기 뭐야 그 수분 흡수한 감자튀김 물렁물렁한 거 여러분들 먹어보세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거 버리 그 맛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 입맛을 공략하는 겁니다. 식품회사에서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름진 음식이 짠 음식이 있습니까? 자연에서 올라오는 음식 중에서 짠 음식이? 원래 짠 음식이 없습니다. 자연에서 우리한테 준 음식은 원래 짠 음식이 없어요. 미역이 짤까? 바닷물에서 올라온 거 민물에다 한번 흔들흔들하면요 미역 짜지 않습니다. 짠 음식은 인간이 만든 거라는 얘기지. 염장을 질러서 만든 거예요. 왜? 보존하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짜게 만든 겁니다. 원래 짠 음식은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 치명적으로 단 음식도 없습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단 자연에서 오는 음식에 대해서는 치명적으로 수박이 좀 단가요? 치명적으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치명적으로 가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들 슈파춥스 이런 거는 정말 치명적으로 달았습니다. 하나 불면은 막대기 될 때까지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름진 음식이 달질 않아요. 자연에서 올라오는 음식은 말입니다. 기름지고 동시에 달질 않아요. 그런 음식이 있습니까? 돼지고기가 달아요? 기름지긴 하지만 답니까? 수박이 달죠? 수박에서 기름 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식품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간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달고 바삭한 거 이런 맛을 다 만들면요.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재간이 없이 반장하면서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찐 감자라면 가져다 줘보세요. 초등학생들 프렌치 프라이 먹고 있는데 프렌치 프라이도 그래요. 그게 감자를 쓸어가지고서 이렇게 미국 감자입니다. 그거 조선 감자는 아니에요. 그 조선종은 제일종 조선 감자는 작아서 프렌치 프라이에 적합하지 않아요. 미국 감자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 그 감자 농장 보면 150헥타 이런 감자 농장 보면요. 거기 농약 치는 거 기계로 치거든요. 그거 농약 치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3일 동안 거기 안 들어갑니다. 감자밭에. 농약 치고 3일 동안 안 들어간대요. 거기를. 근데 그런 감자를 이렇게 체를 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블렌칭을 거쳐요. 끓으면 데쳐요. 전분을 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볶을 때 붙질 않아요. 전분. 그 저항성 전분이 우리 몸에 상당히 유익한 건데 그걸 다 떨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에다 튀기죠. 그럴 때 이제 그래 아미드나 과산화 지질 이런 발암물질 막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설탕 뿌려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탁 내주면은 반장하고 막 먹는데 거기다가 찐감자 주면은 초등학생 찐감자 주면요. 이거 뭐 이런 걸 주십니까? 그러고서 그거 안 먹죠.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감자를 주셨고 악마는 우리에게 감자를 튀겨 먹는 법을 알려주었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지방이 이제 우리 몸에 지방이 이렇게 복부에 집착이 되는데 복부에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복부에는 공간이 많아요. 복강이라고 돼요. 복강. 그래서 이제 복부에 집착을 하고 여성분도 아까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발열체, 아기는 발열체입니다. 아기가 태아가 이렇게 들어서는 순간부터 열을 내요 몸에서. 그 열을 냅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기가 서로 열을 주고 받아요.
얼마나 소중하고 이쁜 존재입니까? 발열체예요, 발열체. 그래서 여성분들은 불법 비만이 덜해요. 비만이. 왜냐? 평생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야 되는 존재예요. 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힘이 없지 않습니까? 뿔이 있나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나요? 쪽수가 많아야 돼요. 속된 말로. 그래야 동물 하나, 마모스 같은 거 하나 발견하면은 전부 몽둥이 하나씩 들고 와서 후드로 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마모스 하나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은 평생 임신을 해야 돼요. 그 여자들은 생리를 100번밖에 안 했어요. 100번. 100번. 여성의 일생을 살면서 생리를 100번밖에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계속 임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은 생리를 400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400개월을. 그래야 여자의 일생이 끝납니다. 그 과정에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많아졌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렇다고 유방암, 자궁암 예방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일을 매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딜레마를 갖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발열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뱃속에 발열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내장 비만이 덜합니다. 이게 배를 보여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내장 비만이. 그런데 이제 폐경이 되면서 또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배에. 폐경이 되면서 또 그때 이제 허벅지하고 힘에 있던 지방이 복부로 올라옵니다. 그것은 뭐를 하느냐? 더 이상 발열체가 더 이상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열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부를 보호해줄 발열체가 없다. 그래서 지방을 축적을 해요. 그런데 이 복부에 있는 지방은 이게 빨리빨리 열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 핑계가 되면 얼굴에 열이 올라와요. 동시에 열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쫓겨나요. 옛날 동부 생활할 때는 애를 보는 여자는 쫓겨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 사람은 없습니다. 쫓겨나요. 쫓겨나면 여자들이 뭘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노의 여자들이 살아나가야 되죠. 우리 인간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지만 우리 인간의 몸은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그 자체가. 그래서 어떠한 약이나 어떠한 특정 식품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데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떠한 음식, 어떠한 인간이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아요. 성분 분석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성분 분석표가 붙어있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햄이나 뭐 소세지나 뭐 이런 것들을 먹지는 않죠.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는 않아요. 아주 가끔씩 안 보는 데서 물에 먹긴 하는데 거의 저는 안 먹고 삽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이렇게 여자분들 장 보는 걸 저는 유심히 봐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장을 보면서 이제 돈이 없다고 하고서 장을 보는데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 장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올려놓는 거 제가 보면요. 다 내려놔도 돼요. 과자, 라면, 뭐 음료수 이런 거나 그 위에 올리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싹 다 내려놔도 돼요. 그거 아무 수가 없는. 그런데 어떤 여성분들은요. 장을 보는 걸 이렇게 보면요. 현미쌀, 뭐 과일, 뭐 시금치, 무, 양배추 이런 거만 딱 담아가지고 올려놓으면요. 정말 그건 남의 여자라도 이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장 부피도 되게 적거든요.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이죠. 제가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저는 먹지 않겠다라고 제가 각오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카야니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카야니 알게 됐고 우리 현정 매니저님 그다음에 원이 열심히 살고 있는 원이 제가 이제 제 멘티지만은 이제 카야니를 알게 됐고 동시에 이제 조금 제가 유연한 사고를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4년 만에 드디어 뭘 좀 먹어요. 제품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침에 좀 먹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매니저께서는 이거를 펴 제끼고서 밑에 대다가 했는데 어려워가지고 그냥 승리 급해서 이렇게 빨아먹기도 하고 우리 쌍둥이도 물려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엄마 적치대지 얼마 안 돼. 저보다 빠르니까 늦으니까 잘 빨아먹고 느려다가도 좀 늘려고 농담이에요. 뭔가 안약 같으니까 그랬더니 무슨 이렇게 먹고요. 아니
끼 먹기로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사람이 잡식성이기 때문에 씩씩하게 정말 잘 먹어요. 뭐든지. 사람이 인간은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인류는 살아남은 99.99%의 생물은 없어졌지만 우리 인류는 살아남았거든요. 저는 절대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왜 고기를 안 먹습니까? 그리고 채식주의자가 뭐 채식주의자가 지구를 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채식주의자가 지구를 살리는지 나는 뭐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가요. 경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약도 주고 비료도 줘야지. 그다음에 또 잠깐만 또 계란도 산도 개간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먹는 음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비타민, 미네랄의 역할을 꼭 받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가 잠깐 고프거든요. 배가 잠깐 고파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공복감이 오는데 왜 공복감이 오냐? 이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 오늘은 시간이 운동에 대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데 이제 운동을 막 하여 유사도 운동을 한다고요. 살 빼기 위해서. 그럼 이제 공복감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 몸에서 왜 공복감이 주냐면요. 지방을 녹여서 분해해 줘야 되거든요. 지방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두 가지로 나눠 떨어져요. 그 유리지방산하고 이제 글리세롤로 나눠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글리세롤은 다시 이제 포도당 신장합성 과정에 쓰일 것이고요. 이제 유리지방산은 혈관을 타고서 이제 그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타서 이제 그 지방의 생명이 끝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에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요. 비타민 미네랄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이요. 웃기는 게 살 빼려는 노력하는 배가 고프면 비타민 미네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방을 녹여내는 것은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지방 속에는요. 첨가물은 지방 속에 녹아드는 특성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자를 먹었을 때 지방이 축적되는 이유는요. 피자 안에 들어간 300가지 화학물질이 있죠. 그 화학물질은 지방 속에만 녹아드는 특성이 있어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화학물질은 지용성입니다. 수용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중성지방 속에 녹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을 많이 먹는 어린이일수록 뚱뚱해요. 그런 화학물질들을 보관하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설이거든요, 이것이. 그런 걸 녹여내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살을 빼려는 사람들이 비타민 미네랄 도움을 안 받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또 그런 것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합성도 된 음식들을. 그래서 살이 꽤 많이 쓰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때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이제 채소나 과일을 먹는데 채소나 과일이 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채소 과일을 찾다 보니까 채소나 과일을 연작을 해야 됩니다. 연작. 같은 땅에서 많은 양의 채소 과일을 웰빙 바람 타고 힐링 바람 타고서 과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먹는 과일하고 채소가 옛날 과일하고 채소하고 같은 영양 요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수분만 많이 먹고 있어요. 수분만. 무게만 많아요. 수분. 통통하고 살이 올랐는데 이 안에 비타민 미네랄이 없다 이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어떤 그 보조식품의 보조를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식생활을 깨끗하게 가져가는 것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갓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자라는 비타민 미네랄을 보조제로부터 취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떤 보조제를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보조제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카야니 제품에 대해서 저는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다는 말씀 제가 질문선 드리면 여기 빨아먹고 이렇게 넣어서 먹고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제가 혈액검사 받으면 70가지 정도 혈액검사 이상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요. 그 의사가 저한테 자기랑 바꾸자.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보면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술, 담배 이런 거는 뭐 아예 하지 않고 라면 가지고 이제 몰래 숨어서 어쩌다 한 번씩 먹고 그러니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 몸이 결정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몸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병인이 빨리 올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일주일째 먹었지만 효과를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떤 명현이나 그런 반응을 빨리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이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불과 2~3일 만에 좋아져요. 우리 몸이. 그래서 그 미국에 가면 유명한 그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국립공원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국립공원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서 산에 가 자살을 하려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에 있는 풀 같은 것도 먹고요. 초상에 뭐가 들었습니까? 물도